농업을 농사가 아닌 비즈니스로 보는 시작은 농업법인입니다. 청년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법인 세무와 절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에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인 여러분들 보면 농업경영체라는 걸 받고 계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증빙서류인데 법인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경영체를 깜빡하고 못 받으셨다가 그렇죠. 예, 법인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고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진 않는 상황이지만, 이게 법인에 농업 관련된 그 감면이나 이런 세제 혜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그 규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게 있든 없든 혜택은 다 받았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몰라셨던 분들이 그 받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 아주 대량으로. 형식적인 서류 하나인데 이거 없다고 해서 세금 매기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하셨죠? 하셨어요. 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국세청에서 자신 있게 예, 경영체가 없는 법인한테 세금을 내라고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인도 경영체를 발급받으셔야 된다는 거 꼭 그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혜택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하고 그 농산품품위 관련인가요? 그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그 사항들이 서로 교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LH 사태 때문인가? 이제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와 그 다음에 절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내용이세요. 네. 나는 농사를 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작물 재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난 세금을 안 냈다. 그런데 법인 해가지고선 세금 안 내는 게 무슨 혜택이냐, 굳이 법인 할 필요 있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부럽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식량작물을 재배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벼, 뭐 이런 거 재배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아요. 네.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래서 달라지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식량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 재배업, 예를 들어 뭐 콩나물, 그리고 야채, 뭐 상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사실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아요. 개인 사업자인 네. 근데 10억을 넘어가면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50억까지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억 넘어서 세금을 내게 되면 또 많이 내게 되니까 그 법인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해주시는 게 맞고, 몰라서 세금을 안 내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통하시는 건데, 그 농산물은 그냥 안 낸다 생각하고 안 내시는 분들도 왕왕 있거든요. 네.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안 내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금 안 내고 그 장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힘들게 농사를 지었고 소득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그냥 백수로 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농사를 하다 보면 시설을 갖춰야 될 때가 있고 그 농지를 또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필요한데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농업이 그냥 단순한 농사가 아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그 본인의 그런 그 장부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으시면 충분히 금융권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해놓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부가적으로 이제 꼭 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네. 이제 온라인 판매, 유통, 그 다음에 가공품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세금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일 때 내는 세금보다 법인이 이제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법인을 활용하는 거고요. 세무에 대해서 하면은 그냥 되게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세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이해를 좀 하시고 일단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소통을 하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기적으로
일단 신고해야 되는 세금들이 어떤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각각의 세목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 네. 우선은 시기별로 나눴을 때 월 혹은 분기, 연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좀 구분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매월 인건비 신고는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종업원이 있다면 그렇죠. 종업원이 있고 뭐 사대보험이 나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매월 해주시는 거고, 네.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 게 이제 부가세 신고인데 이제 면세인 분들은 또 상관은 없지만 과세인 분들, 그러니까 농산물이라고 다 면세는 또 아니거든요. 이걸 제조 가공한다던가 이러면 과세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면세 과세 얘기가 먼저 나와서 얘기인데 이제 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고 네. 일단 중요한 건 부가세 신고를 분기별로 해줘야 분기별로 돼요. 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는 매년 3월, 5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게 되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법인이니까 뭐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는 건 알겠는데 네. 소득세 신고? 네. 뭔 소득세를 신고하지? 이런 질문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신분이 바뀌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자로서 혹은 거기에 직원으로서 등록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은 소득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들 때도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억 정도의 작물 재배를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농사를 질 때는 소득세가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세금이 없었는데 법인이 됐을 때는 법인에서 내가 법인 또는 급여를 내 돈, 받으시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이해를 하시고 대신 그만큼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 증빙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 활동할 때는 또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법인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 현황 신고라고 하는 게 있던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이건 이제 면세 사업자들에만 해당되는 건데 농업 쪽이 면세가 많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내가 매출과 매입이 얼마 있었는지 신고를 해주는 거죠. 그게 세금을 내는 거는 아니죠. 그쵸. 근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긴 한데, 이제 비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낼 건 없을 거고, 그러니까 현황 신고만 하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작물재배업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이유는 매출 매입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파악을 하겠다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라든지 이런 거 하면 8년 자격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실질적으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할 때 뭐 사업 현황 신고도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겠죠. 아,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목별로 들어갈 건데 지금 앞에 나온 세금 중에서 단어가 좀 생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좀 구분은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면세, 과세, 또 네. 비과세 이 네.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좀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그렇죠.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면세와 과세가 하나의 기준인데,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중에서 뭘 사면 100원짜리를 사 먹을 때 110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가세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농산물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서 부가세인 10원이 붙지 않고 100원만 내는 걸로 끝나요. 네. 그게 이제 면세와 과세인데, 이 부분을 이제 비과세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과세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이야기예요. 이익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작물재배업은 비과세라고 말씀드리는 게 면세도 되고 비과세도 적용이 되는 거라서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뭐 유통이나 가공 같은 경우에는 면세는 되지만 비과세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는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받으셔서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면세와 비과세예요. 사실 이제 제가 실무에서 이해할 때 보면은 비과세라는 거는 세금이 없다라고 네. 이해하니까 좋은데 면세는 장단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면세로 하니까 부가세가 안 붙어서 판매 단가가 떨어져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농산물 관련해서 시설물을 갖출 때 네.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보면은 일반 사업자들,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부가세에 대해서 과세를 받으면서 환급 처리가 되는데 한걸 받죠. 이게 환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면세가 그럴 때는 또 단점이 있으니까 건축할 때나 뭐 시설물 갖출 때는 면세가 꼭 좋은 부분은 아닌 거고. 그렇죠. 예. 돈이 좀 아까울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환급도 못 받는 부가세를 그들에게는 줘야 되니까.
그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부가세 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작물을 가공을 하는 거죠.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이 재배해서 그냥 통으로 팔다가 네. 이제는 즙을 내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거기에다 또 이제 포장도 하고 첨가제도 넣어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가공과 유통을 한다라 그랬을 때 네. 그럼 이분은 아까 부가세와 소득세 어떻게 바뀔까요? 다 기준이 따로따로 있긴 한데 그냥 그 포장이나 이런 배달이나 이런 걸 편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가공은 그냥 면세가 적용이 되고요. 정말 이제 판매를 위해 이 성질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공이 된다 하면 그건 또 과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일괄적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정말 본인이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세와 면세 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일단은 부가세에서도 좀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법인세인데 뭐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량작물은 당연히 안 내는 거고 네. 일반 작물 재배업도 50억까지는 안 낸다 네. 했는데 이제 여기 유통 가공이 붙으면 좀 내용이 바뀔 거고요. 그렇죠. 유통 가공이 붙으면 감면은 있어요. 50%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고 5년간만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50% 된다고 했는데 난 50%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리미트가 있다. 그러니까 한도라는 걸 설정해서 50%를 다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율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인은 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이 아닌 순 남는 이익이 2억까지는 10%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높진 않습니다. 사실상. 일단 뭐 안 내던 분들이 10%라도 내면은 좀 아깝기는 하겠지만 네. 똑같이 2억이라는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는 10%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개인 사업자면 세율 얼마나 될까요? 38%?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법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훨씬 많죠. 예, 또 법인을 선호하는 거고 네. 일단 다음으로 청년농업이로 스타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네. 기존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의 취득 많이 거론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농사는 농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농업법인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네. 농업법인이 만약에 농지를 취득하거나 뭐 팔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취득할 때 농지 같은 경우에는 75%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네. 그리고 농지가 아닌 일반 유통 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50%가 있어요. 네. 그 취득세 굉장히 크죠. 그 그렇죠. 감면을 일단 받는 게 있고 또 이제 농지를 받는다는 게 이제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지는데 증여를 받게 되면 그 영농 증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농업법인이 아니고 개인을 개인이죠. 네. 개인 이제 영농 증여라는 걸 받을 때 그 증여세가 5년에 1억까지는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계산을 해봤지만은 한 가격이 한 5억 정도. 그렇죠. 부동산 가격으로 한 5억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영농증여 뭐 혜택이 좋은데 네. 조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농지를 증여하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를 받은 자녀도 받은 다음에 농사를 5년은 또 지어줘야 되고. 받기 전에 농사 안 져도 되는 건가요? 그쵸. 증여 받고부터 이제 짓는 거죠. 왜냐면 그 목적으로 이제 증여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계속 농사를 짓겠다면 이게 큰 단점이 되진 않겠지만 이게 사람이 앞일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영농증여를 받는 땅에 대해서는 남한테 팔 때는 취득가를 자기의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부모님이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20년 전에 부모님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다가 현재 시점에 증여를 했는데 네. 그러고선 뭐 한 10년이 지나서 팔려고 봤더니 그 가격이 취득가가 부모님이 처음에 샀던 20년 전에 가격으로 그렇죠.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와, 그럼 세금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영농증여 5년간 1억이라는 증여세 면제라는 게 혜택이 크긴 하지만 네. 매매를 고려하거나 매매 개발 예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농증여를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1억 세금 아끼는 것보다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일단 그런 경우 있고 혹시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네. 영농상속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런 그렇죠.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영농상속은 일단 한 1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네. 영농상속 받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조건이 상속 전에 한 2년 전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계속 지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받는 자식도 상속 받기 2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야 돼요. 영농증여는 받는 시점부터 져도 되는데 영농상속은 몇 해 전부터 짓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짓고 있어야 이게 영농을 상속 받는다로 인정을 해주고 혜택을 주는 거죠. 갑자기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이제 부동산의 이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팁으로 네. 좀 드리긴 했는데 핵심은 이제 저희가 농업법인이잖아요. 네. 부모님 농지를 가져오려고 하면 네. 일단 영농증여나 영농상속은 개인 간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네, 법인으로 가져오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양하죠. 형태가 다양한데 법인에서도 증여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법인이 부모님께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더 복잡한 문제지만 8년 자경이나 이런 요건이 되는 부동산을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이제 농업법인이 산다던가 그럴 때는 부모님은 어차피 양도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그냥 출자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8년 자경되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출자는 주식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증여받을 때는 주식을 증여받으시는 거죠. 일단은 뭐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농업법인도 역시 부모님의 농지를 받을 수 있는 네.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양한 방법이 거기서 또 절세 팁이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메일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죠. 꼭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